예,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이제 컴퓨터 이해의 핵심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객체장 프로그램의 필요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도 같이 설명합니다. 이 앞에 슬라이드 설명했었지만, 예를 들어 설명할 거니까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 처음에 9구단 7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컴퓨터 초기에는 원래 좀 요구사항이 간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7단을 출력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그렇죠? 이게 60년대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들었는데 뭐 괜찮죠. 근데 이거 갖다가 이제 만약에 좀 더 만약에 7단을 9까지가 아니고 한 100까지 출력하고 싶다. 그럼 어떡하죠? 뭐 또 100까지 이렇게 하나요? 힘들. 뭐 할 수 있겠죠. 10,000까지면 어떡할 건가요? 10,000까지 할 건가요, 이게? 100만이면 안 되죠. 그래서 만들었죠, 사람들이. 뭐를 만들었냐면 반복과 분기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for, while 그런 거 있죠? if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보면 for를 이용해서 i가 1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9까지죠? 하나씩 계속 프린트해라. 아주 일반적인 프로그램이죠. 자, 그럼 봅시다. 요렇게 짜는 거는요. 왜 이렇게 짠다고요? 이렇게 짜는 건 이거랑 같은 거예요. 다만 뭐예요? 원래는 이렇게 짜는 거예요. 이것도 컴파일 되고 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짜면 비안처럼 짜게 되면 이게 늘어나면 1000이 되면요.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만 바꾸면 되죠? 요거만 바꾸면 되죠? 그죠? 이게 컴퓨터의 발전 역사예요. 처음엔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 프로 언어를 배우다 보면 for, while, if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있어요? 요렇게 짜려고. 왜 요렇게 짜요? 이렇게 짜야 되니까. 7단만 출력한다면 B 아니나 A 아니나 차이 없습니다. 뭐 고생만 좀 하면 되지만 7단을 갖다가 10,000까지 출력하라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럴 때는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프로그램 언어의 발전 기능입니다. 왜 이게 포나 이런 게 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알았죠? 삐안처럼 하면 안 되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해해서 찾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프로그램 언어 발전할 때 보면 처음에 삐안처럼 이렇게 했던 게 있죠. 60년대 그때. 그다음 60년대 말쯤 돼서 이게 포나 if 같은 게 나와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도록 바뀌게 된 거죠.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요게 바로 이제 여기 마크가 되고요. 그럼 요거 갖다가 잘 쓰고 있죠. 잘 쓰고 있어요. 이거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볼까요? 이제는 7단을 99까지 하라 그러면 B 안으로는 안 되죠. 근데 이제 A 안으로 하면 요거만 바꾸면 되니까 이거 잘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M단을 N까지 출력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M단을 N까지 출력하라고 하면 이걸로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M단을 N까지 출력하라고 하면 요거는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지? M과 N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럼 그때마다 요걸 다 바꿔줘야 되는 거 계속? 응? 그러면 1단부터 1000단까지를 100까지 출력하라고 하면 100은 안 바꿔도 되겠지만 이게 1000이면 이걸 1000을 계속 바꿔주면서 이걸 돌려야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천이건 만이건 상관 이것만 바꾸면 되는데 이건 실다만이잖아요. 이게 또 이게 계속 바뀌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처럼 요걸 그대로 넣고요. 여기다 싸면 되죠. 몇 단을 어디까지라고. 그러면 요걸 갖다가 요거 대신에 요거를 7 대신에 집어넣어주고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죠? 보이시죠? 어때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뭐를 할 수 있어요? 7단을 여러 개 많이 찍는 거는 반복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반복해서 M단을 N까지 출력하라고 요구사항이 또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걸로는 해결 안 돼. 포나 이걸로 해결 안 되고 뭐가 돼야 돼요? 그거를 입력받아서 조정해주는 별도의 기능이 필요해지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배우셨어요. 프로그램 언어에서 원래 순수하게 찍다가 발전을 해서 너무 많이 찍으려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거를 for나 while이나 if 같은 걸 이용해서 반복 분기하던 기능이 필요해서 찍는 거를 봤죠. 이거를 이용하면 7단을 얼마까지 많이 이게 막 늘어나도 전혀 문제 없죠. 이것만 바꿔주면 되지만. 근데 이번에는 요구사항이 더 복잡해진 거예요. 뭐가? 이제 7단만이 아니고 7단을 얼마까지 늘어난 게 아니고 이제 이것도 7단도 뭐 예를 들면 뭐 3단을 1000까지 뭐 4단을 10,000까지 이렇게 막 출력하고 싶은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7단이면 7, 그러면 4단이면 4, 3단이면 3단, 계속 우리가 이걸 계속 반복시켜야 돼요? 그럼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쵸? A 아니면 B 다르게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 만든 기능이 뭐냐면 이렇게 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고 싶은 거 3단을 4까지 한번 쭉 찍잖아요. 7단을 1000까지 쭉 찍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걸 뭐라 그래요?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왜 만들어진 거예요? 고객의 요구사항이 복잡해져서. 어떤 요구사항? 보이시죠? M단을 N까지. 만약 7단을 뭐 임의수까지 출력해봐라라고 한다면 함수까지 필요 없죠. 그냥 여기서, 그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배우는 언어들을 보면 뭐가 있죠? 변수 선언하는 거. 이런 거 다 있죠? 거기다가 뭐가 있죠? 분기 반복. for하고 if 같은 거 있죠? 거기 뭐가 있죠? 함수 기능도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셨습니까? 됐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나가고 그럼 M단을 N까지 출력하는 건 알겠죠? 근데 요구사항이 또 바뀌었어요. 자, M단을 N까지 출력하는데 그 출력하고 싶은 걸 갖다가 임의로 막 입력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이제 뭐 예를 들면 369라고 입력을 하면 369만 쫙 출력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봐요. 우리가 앞에서 만든 거 이거 갖고는 369만 출력할 수 있나요? 3 얼마까지, 6 얼마까지, 7 얼마까지, 뭐 이걸 또 3번 반복해야 되는 거네? 그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3, 4, 6, 8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이걸만 이용한다고 치면, 이걸 앞에 있던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함수 갖다가 3, 6, 8, 3번 불러야 되네? 짜증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를 부르는 함수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입력을 받아서 유저 입력을 집어넣고 369라는 입력을 받은 다음에 369를 순서대로 넣어가지고 출력하도록 만드는 요런 함수를 또 하나 만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죠? 함수를 사용하는 함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함수를 사용해가지고는 368단만 3687만 출력하려고 그러면 4번을 함수를 콜을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3687만 딱 놓고 엔터 딱 치면 지가 불러가지고 이거를 4번 콜해주는 함수를 또 하나 만들면 되는 거지. 요렇게. 그죠?
그럼 이거서 리스트에다 집어넣고 요 리스트를 불러가지고 쫙 돌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뭐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함수를 부르는 함수, 복합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서점 같은 데 가보면 뭐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램은 좀 더 많은 개념이 있긴 한데 그 기본적인 가장 컨셉은 뭐냐면요. 요즘 우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은 함수가 굉장히 기능이 많기 때문에요. 함수를 많이 쓴다는 거죠. 이럴 때 이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가장 기본 기능을 하는 것들을 정해놓고 이것들의 조합에 의해서 복합 함수를 만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짜집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하라고 하도록 어떻게 가이드하는 것이 함수형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콘셉트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레고처럼 조그마한 함수를 잘 정리를 해놓고 복합 함수는 이것들을 새로 짜지 말고 이것들의 조합에 의해서 복합 함수를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보라는 거죠. 그렇게 짜는 것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스타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뭘 배웠냐면 처음에 그냥 7단을 막 끄는 거. 이게 7단이 길어지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for나 while, loop, 분기나 반복에 의해서 그걸 해결하는 걸 배웠고요. 해결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M단을 N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for나 while만 갖고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함수라는 개념으로 해결하는 걸 배웠고요. 그것도 3, 6, 8단을 하다 보니까 또 안 되니까 거기다 그 함수를 부르는 다른 함수를 또 정의하는 이런 식으로 프로에 발전해 온 걸 갖다가요. 어떻게? 고객의 요구사항이 발전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주려다 보니 기존의 기능 갖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기능이 발전해 왔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설명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쓰는 모든 프로그램들은요, 뭐가 있습니까? 뭐 기본 기능 쫙 있고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 분기나 반복 기능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함수 기능이 있고요. 또 함수가 함수를 부르는 기능도 있죠. 왜? 지금 여러분 말한 것처럼 요즘 나오는 언어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슬라이드를 보면 네 번째 요구사항까지도 고려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60년대에는요 사실은 포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 60년대 후반에 포나 if 같은 거 생기고요. 함수는 60년대 말쯤 돼서 도입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이라는 개념까지도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짜면서 계속 요구사항이 많이 크고 발전해 가잖아요. 발전한 요구사항에 따라서 프로그램 기능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또 요구사항이 늘어나는 겁니다. 또 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 다음 시간에 객체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확장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